네,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9, 10월 실전 모의고사 대비반 강의 안내 해드릴게요. 자료가 총 3페이지짜리 안내 자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9, 10월 강의 전반적인 일정,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구조 내용들, 그 다음에 11월 강의 기본적인 사항들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강의 목표나 강의의 구성 다시 한 번 더 특징 정리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크게 차이 없으니까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 예시 문제는 9, 10월 그리고 11월에 다루게 되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형식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6월 달에 시험 형식이 6월 시험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또 논술이 출제가 됐는데요. 그런 사항들,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험의 경향들 다양하게 반영해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또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형식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형식으로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9, 10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바로 이어서 개강을 하게 됐어요. 9, 10월 강의도 다른 강의랑 마찬가지로 총 8주차, 총 16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추석이 끼어 있잖아요. 추석이 끼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개강일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8월 마지막 주, 9월 첫째 주 같이 연계되어 있는 8월 31일, 9월 1일 들어있는 그 주부터 같이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수업이 있고 오전 저희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기본 강의. 저희가 모의고사 진행하고 풀이하고 주제 정리하는 기본적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9, 10월 강의와 11월 강의는 둘 다 실전 모의고사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 2, 3, 4 보통 강의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1, 2, 3, 4는 이론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5, 6, 7, 8은 기본 문제, 종합 문제 해서 영역별로 정리되는 문제들 정리했고, 그다음에 7, 8월에는 종합 문제라고 해서 여러 영역들 통합되어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모의고사는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지금부터 9, 10월부터 해서는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전반적인 사항들 다 정리를 해보고 그러한 사항들에 입각해서 정말 실전처럼 모의고사 준비하시는 반이 됩니다. 가끔 이제 5, 6월 문제반, 7, 8월 문제반, 9, 10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5, 6, 7, 8은 문제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게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문제,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었던 교육학 영역들, 주제들에 대한 문제적인 접근,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물어볼까, 어떤 사항들을 써야 할까, 그런 것들을 가급적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0, 1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연습이 충분히 끝났고 이론에 대한 정리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면서 정말 쓰기, 실력과 그다음에 집중적인 주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9, 10월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쓰고 풀이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커리큘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업의 형식이 약간 다르게 되는데 월요일에는 모의고사를 저희가 보통은 첫 주차 수업 같은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월요일에는 모의고사를 2개를 봅니다. 조금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루에 모의고사 2번을 보시면 약간 지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처음에는 약간 힘들어요. 처음에는 약간 힘든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시게 되면 2, 3개 정도 쓰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결국 저희가 나중에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임용 1차 시험 날에는 계속해서 오전부터 해서 한 2시경까지 교육학 논술도 보시고 그다음에 전공 서술형 문제들도 쭉 푸셔야 되잖아요. 그런 연습도 그걸 통해서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보통은 실전 형태의 모의고사를 2번을 보게 돼요. 2번을 보고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치고 풀이하고 모의고사 치고 풀이하고 하는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 치셨던 모의고사 답안지는 제가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쭉 하고 그 중에서 몇몇 답안지는 선별을 해서 대표 첨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보게 되는 모의고사 전체에 대한 첨삭을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최대한의 효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월요일에 보셨던 그 문제지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 첨삭을 해요. 그래서 몇 개를 뽑아서 첨삭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첫 번째 시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강평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쓰다 보면 물론 스터디를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쓰여져 있는 논술물들을 같이 스터디 조원들끼리 같이 보시고 비교하고 정리하는 시간들 많이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스터디 하실 때도 좀 그렇게 전체 글을 쓰는 게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썼던 글을 친구들끼리라도 스터디원들끼리 좀 비교를 해서 보거나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남들은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잘 쓴 글, 못 쓴 글, 그 다음에 내가 쓴 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초반에는 그런 걸 봐도 잘 몰라요. 이게 잘 쓴 글인지 못 쓴 글인지 그 다음에 주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도입 문장이 이렇게 쓰면 괜찮은 건지 서론 결론은 괜찮은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게 되는데 지금 9, 10월 시점부터 해서 남들이 쓴 좋은 글과 그 다음에 남들이 썼던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글들 그다음에 흔히들 하는 실수를 범한 글들 이런 걸 나도 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한 글들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아는 것들을 굉장히 잘 풀어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보시는 2개의 논술에 대해서는 대표 첨삭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 첨삭은 당연히 이제 첨삭해서 공유를 할 때 선생님들 이름은 지워요. 누구 이름인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끔 해서 하니까 큰 부담 가지지 않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지와 그다음에 예시 개요, 예시 답안 또는 예시 개요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쌤들이 실제로 쓰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도 채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개를 쓰시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전날 봤던 논술 시험에 대한 대표 첨삭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 교육과정 같은 경우 15개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9월 중에 발표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들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론 정리를 충실히 하셨다면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문제에서 좀 다뤄질 수 있는 약간 현장 중심적인 주제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 이론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은 더 현장 중심적인 이슈 중심으로 주제를 정리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그렇게 첫 번째 대표 첨삭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시고 또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 보시게 되는 모의고사는 제가 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수거를 해서 개별 첨삭을 해요. 첨삭은 제가 하고요. 인강, 직강 동일합니다. 인강, 직강 동일하고 다른 분들이 첨삭을 하는 일은 없고요. 전부 다 제가 첨삭을 합니다. 첨삭을 해서 그 첨삭된 결과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개별 첨삭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직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따로 시간을 잡아서 개별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삭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인강 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쌤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 수업에서 논술 첨삭은 메일로 주고받거든요. 메일로 주고받기 때문에 쌤들이 보내실 때도 메일로 저한테 주시는 거고요. 제가 드릴 때도 그 주셨던 메일로 다시 제가 메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끔 물어보시는데 그 논술 쓰고 나서 그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쭉 진행해왔던 사항들 중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손으로 써서 보내세요. 답안지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답안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받으셔서 직접 손으로 쓰신 모의고사 답안지를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스캔을 하시거나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다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저도 손으로 첨삭을 합니다. 첨삭을 한 다음에 스캔을 해서 다시 그 메일로 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끔 좀 불편하시거나 그 사진을 찍는 거나 이런 게 불편하셔서 실제로 쓰셨던 걸 가지고 다시 그 워드 파일로 만드셔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워드 파일로 보내시면 저는 첨삭할 때 되게 편하죠. 그 글씨도 훨씬 더 깔끔하고 첨삭하기도 좋고 그렇긴 한데 그게 손으로 쓰는 거랑 또 워드로 타이핑을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논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제출을 할 때 손글씨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글씨의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들여쓰기의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되게 사소한 부분들에서도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습하실 때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손으로 쓰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워드로 쓰시는 거는 선생님 진짜 글이 아니에요. 워드로 쓰시면 훨씬 더 잘 쓰세요. 손으로 쓰시는 것보다 글씨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훨씬 더 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글이 더 잘 나가요. 잘 나가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적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는 연습을 위해서는 인강쌤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답안지 출력하셔서 직접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거기에 첨삭을 해서 다시 드리니까 이제 인강쌤들 같은 경우 직접 제가 개별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메일을 통해서 쌤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질문하시면 첨삭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같이 답변 드리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화요일날 쓰신 논술에 대해서는 모의고사 논술에 대해서는 논술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첨삭이 다 진행이 됩니다. 인강 직강 동일하니까 큰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월요일도 모의고사 실전 보시는 거고 화요일도 모의고사 실전으로 보시는 거고요. 좀 더 많이 쓰면 좋겠지만 한 3개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가끔 더 쓰는 주도 있긴 한데 그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고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중간에 정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뭐 그런 주제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 쓴 날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2개, 1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을 진도를 나가는 다른 교재는 없어요.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풀이하는 게 기본 강의의 큰 형식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그 모의고사를 풀이를 할 때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11월 해서 3달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교육학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요약 자료집이 부교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풀이를 하거나 이론 정리를 할 때 그때그때 같이 사전처럼 찾아보시면서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그 양이 전체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의 정말 빠지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기본 교재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는데 되게 잘 되어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그 부교재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첨삭은, 개별 첨삭은 총 8번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지막 주에 보셨던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개별 첨삭이 들어갔습니다. 개별 첨삭이 들어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강의가 끝나고 나면 11월 강의가 이어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9, 10, 11 묶어서 많이들 들으시죠? 많이 들으시는데 그 커리큘럼 자체는 크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 10, 11에서 쭉 이어지는 강의고 11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9, 10월에 그 월요일, 화요일 커리큘럼이 조금 달랐잖아요. 2개 보고 1개 보고 있었는데 11월은 마지막 그 달이기 때문에 약 정말 한 달여 정도 남았고 저희가 시험 일정 자체가 보통 첫 번째 주 12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약간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서 11월 총 4주 4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11월은 하루만 수업을 합니다. 월요일 하루만 수업을 하고요. 한 달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월요일 커리큘럼은 9, 10월의 화요일 커리큘럼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개 보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 하나 보고 주제 정리를 하고 풀이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11월이 되면 교육학 논술을 이틀 동안 공부를 할 만한 여유는 없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마지막에 이제 그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긴급하게 쓰기 연습하시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쭉 가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외에는 빠르게 암기하셔야 될 부분, 추가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1월은 좀 더 전공과 시험 전반적인 부분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루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역시 개별 첨삭은 본 모의고사에 대해서 총 4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형식이나 그다음에 뭐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9, 10월, 11월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형식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문제 예시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전에 다루었었던 문제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이번에 시험 있었죠. 추가 시험이 있었는데요. 6월달 추가 시험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모의고사의 한 그 예시예요. 저희가 실제로 썼던 문제고요. 90, 11월 강의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 어떤 식으로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형식은 첫 번째 봤던 그 논술 시험과 교육학 논술 시험, 그다음에 두 번째 봤던 교육학 논술 시험, 그다음에 지금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추가 시험,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추가 시험, 그러니까 실제로 나왔었던 기출문제 형식을 다양하게 반영을 해서 가급적 여러 가지 유형을 대비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형식, 그 다음에 아직 뭐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요런 그 형식들의 변형,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좀 더 추가적인 형식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실전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예시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첨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첨삭은 제 카페에 가보시면 그 첨삭했던 사례, 작년에 첨삭 진행했던 사례가 예시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첨삭이 되는 정도의 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잘 쓰시면 첨삭할 게 많이 없으면 첨삭 양이 적어지는 거고, 얘기할 게 많으면 첨삭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의 깊이라든지 문제 범주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용적 측면, 키워드 확인하고, 맞는 키워드, 그렇지 않은 키워드 확인하고, 아주 심각하게 틀린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그 확인도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의 형식, 그 다음에 논리적 구조,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 쓰기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짚어서 첨삭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첨삭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 10월 강의가 초반에 하실 때는 아마 이제 3개 쓰는 걸 조금 힘겨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각각 다른 주제들을 쭉 다루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앞에 저희가 썼던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공부하시면서 논술 쓰기 연습하시면서 얻을 수 있었던 사항들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빠르게 열심히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얻을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초반에 조금만 견디시면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저희 문제 같은 경우에는 90, 11 다 동일한데요. 가급적 주제를 겹치지 않게 출제를 합니다. 저희가 주당 약 3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그 3개 모의고사는 각각 문제 영역이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의 주제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주당 3개, 그다음에 4-5개 주제를 각 문제당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주에만 해도 실제로 다루시게 되는 게 15개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주제들을 다루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문제 하나당 4개에서 5개 정도 주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제들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중요 주제들로 선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제들은 서로 겹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한번 이전에 나왔던 문제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모의고사에는 나오지 않게끔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90, 11월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연습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주제도 중요 주제들에 대해서는 쓰기 연습을 최소 한 번씩은 다 하실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제 정리, 그다음에 쓰기 연습, 그다음에 이론 공부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시간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참고하세요.